왜곡된 인권, 도덕성을 무시한 인권, 그건 인권이 될 수가 없는데 인권이라 주장한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교육의 자유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저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건화 기념을 통한 대학 교육을 시키고자 자녀를 기독사학인 한동대학교에 보내던 학부모들. 한 국가기관이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대학의 교육 이념에 대해 어디까지 손을 댈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를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가 무너지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학도건 기독교 학교는 다시는 설립되어질 수 없습니다. 너무 삭감하고 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1995년에 한동대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신설학교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한동대학으로 오라. 두 번째 조건은 수능 성적이 25% 이상 되는 학생만 와라. 교육부에서 신설대학교가 무슨 그런 조건을 내거냐, 학생도 못 모집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이 얼마나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400명 모집에 4,800명이 왔어요. 12대 1의 경쟁률을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학생들이 그런 어떤 종교에 기반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동대학교에 갔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은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우리 한동대학교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묻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인권이냐고, 그것이 인권이냐고 과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차별과 혐오를 빙자한 동성애 독재를 즉각 중단하라. 윤리 도덕에 어긋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며 이를 제갈먹여 동성애 비판을 봉쇄하려는 동성애 독재를 즉각 중지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1년 5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바쁘신 이 금요일 오후 시간에 업무가 한창일 이 시간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차바
시즌2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241개 채널의 성도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차바가 지난 9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즌2는 또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또 겨울이 지나고 5월 아주 계절이 좋은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5월 첫 주 차바 강의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권영태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깨어난 목회자 한 분이 정말 기도하며 작은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바꿔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역을 들었습니다. 우리 권영태 목사님의 이 지금 강의야말로 지금 차바 운영위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전국의 한국교회에서 가장 절실한 메시지다라는 소감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권영태 목사님의 강의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시청해 주시고, 또 들으신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님들, 그리고 특히 사모님들에게도 꼭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영태 목사님이 걸어간 그 길, 전국에 있는 많은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전국 각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하신 도움과 동행을 저는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차바 권영태 목사님 강의를 본받아 순종하셔서 그곳의 통치자들이 이 악법 올바로 알고 정말 몰라서 동참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재양교 교수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양교 교수님은 일찍이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굉장한 전문가이시고 권위 있는 학자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항 지역에 한동대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카이스트에 이런 좋은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동대 가서 주님의 뜻대로 한동대에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학생들을 귀하게 섬기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혁명과는 일반 공학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뜨거운 마음 주시고 깨우셔서 정말 무엇보다도 교수 사회에서 깨어나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에 맞서는 교수 활동을 앞장서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저는 2015년 무렵에 처음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무렵 한국의 동성혼 소송을 막는 변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을 주셔서 지금 진행되는 변론 상황을 알려주고 한국의 복음적 교수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는 강의 요청을 받은 것이 재양교 교수님의 과의 첫 만남의 인연이었습니다. 재양교 교수님은 그 후로도 교수님들의 연합활동과 헌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자학하시고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 모임, 동성혼 합법화와 그리고 성혁명이 확산되어가는, 음행이 확산되어가는 이 시대에 성경적 결혼 그리고 성경적 가정을 바로 세우는 학문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자학하에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줄여서 결가연이라는 조직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교수들이 그런 활동들을 조직하고 계시다가 2017년, 8년 현 정부 들어서 동성혼 합법화 개헌이 추진되자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서는 교수연합 조직을 결성하십니다. 그것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라는 조직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정말 학문적인 그 권위자이신 교수님들께서 동성혼을 막아서는 활동에 이렇게 헌신적인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교수님들 조직이 먼저 앞장서서 깨어나서 조직을 만들고 강연과 학술 활동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활동을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반교연, 그때 만들어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 이 동반교연이 우리 차바의 운영기관 중에 또 한 기관입니다. 이어 동반교연이 앞장서고 또 전국의 국민시민단체 연합이 만들어서 만든 것이 동성혼 합법화 국민연합 동반연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나쁜 차별금지법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진평연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동반교연 또 동반연 진평연에 정말 설립을 주도하시고 운영위원으로 계속 저희와 섬기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활발하게 우리 길 교수님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교수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무엇보다도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한기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대한민국의 복음적 교수님들로 하여금 이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성혁명 사상을 막아오는 활동들이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듣고요. 무엇보다도 또 대한민국에서는 학자들께서 연구활동에 전념해서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 합법화 이론으로 오염된 다른 나라의 학계의 회복을 돕는 사역까지 감당해줘야 하는 사명까지 부름받았다고 부여받았다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재한기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우리 재한기 교수님, 기론편 교수님 본받아 깨어나서 그 전문 고유의 학문 영역을 이미 오염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을 막아서는 학문 연구 활동에 더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강의 들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자님들께 이 강의를 적극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이 활동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아직 깨어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한기 교수님 강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재한기 교수입니다. 오늘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회를 바꾸려 하고 또 많은 국민을 속이려 하는 나쁜 거짓 인권, 거짓 평등, 거짓 사상이 우리 가운데 심각한 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강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짓 인권, 거짓 평등, 거짓 사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며 모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들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사회 체질을 바꾸려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에 심각한 도전이 올 것이라고 염려하여 2015년 11월 한동대학교에서 동성결혼과 한국교회 가제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동성애, 동성결혼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말이 인권이고 평등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평등 속에는 남을 속이는 거짓이 들어있다는 것과 이들이 주장하는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 뒤에는 감추어진 거짓 사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명천지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이들의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 그리고 거짓 사상에 대하여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동성결혼과 한국교회 가제라는 주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교수님들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가졌던 이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더 우리 교수들이 학술 세미나를 계속하자 하는 그런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한동대학교에서 1차 학술 세미나를 가지고 난 다음에 불과 2달 후에 서울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2차 학술 발표 대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진 2차 학술 세미나에서는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11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많은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2016년 5월 28일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전국의 29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결가연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가연이 창립된 2016년에만 학술대회를 4번이나 그렇게 가졌습니다.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대한 거짓 사상의 도전을 발견하면서 연구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강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본인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감추고 표면적으로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고 기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목적하는 본래 의도는 감추고 누구든지 동의할 만한 내용을 대명분을 앞세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서히 자기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자기와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숨겨진 자신의 본래 의도를 동의하지 않으면 쳐내는 그런 일종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과 제도를 통해서 속이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대명분을 내세워서 사람을 속이면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법과 제도가 일단 수정되고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본래의 의도를 서서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일단 논리적 트랩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주고 나면 다시 재개정하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개정된 법과 제도를 재개정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 생각합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여러 개의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로 동성애가 설거머니 포함되었습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인 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인권위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별금지 사유는 선천적이나 불가항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안과 함께 발의된 국민회의안이나 국회의원안, 심지어는 민간인권단체가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을 살펴보더라도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지향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법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에 무려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될 때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논의가 된 부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과 같은 기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논의를 계속하는 동안에 처음에 발의된 법안 내용과는 다르게 법안의 중간에 있는 30조 차별금지 사유에 18가지 차별금지 사유 중에 처음에는 없던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별다른 논의와 설명도 없이 그냥 슬쩍 추가한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추가됐는지도 잘 인식을 못한 것이죠.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라는 것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1년 최종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논의나 합의도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슬쩍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속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 동성애가 슬쩍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말미암아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얼마나 많은 나쁜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권고 기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끊임없이 권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처벌 기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구나.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애, 나이, 인종, 국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 중에 동성애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장애, 나이, 인종, 국적 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장애, 나이, 인종, 국적, 피부 등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지만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중독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마약자나 도약자도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행동도 비판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야기할 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많은 차별금지 사유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국적, 장애, 피부, 성별 등은 선천적인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씩이나
동성애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적 장애, 피부, 성별 등의 선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회적 보호자를 위해서는 이미 2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처음 제정될 때처럼 그렇게 포함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정직하게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과 여성과 남성의 수십 가지의 제3을 성을 포함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차라리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정정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은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국민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런 줄 알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여러 개 사유 중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2월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라는 것이 구성되어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 6월 국회 개헌특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록에는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 고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1소위원회 개헌특위 보고에 따르면 평등 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여 의견을 모았고 성평등 규정은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는 달리 차별금지 사유 끝에 등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등자를 붙이는 이유는 등이 의미하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넣고 싶어하는 차별금지 사유를 무제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전략입니다. 또 회의록을 읽어보면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으로 만약에 개헌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거다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차별 부분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말한 겁니다. 시민사회나 기독교 단체 간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많이 반발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도 불구하고 개헌안에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는 것을 합의합니다. 또 한술 더 떠서 성평등 내용이 논란의 우려가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은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평등하고 여성 권익 보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 개정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개헌특위에 출석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여성 단체들은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성평등에 앞장서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공약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성평등에 앞장서겠다고 공약에 서명을 하였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심상정 후보를 빼고 다른 후보들은 아마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거라고 생각하고 서명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양성평등은 신체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회학적 성, 즉 젠더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성은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성을 여성과 남성의 50여 가지의 제3의 성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될 수도 있고 50여 가지의 성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성평등 사회가 성평등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노골적으로 거짓 주장을 합니다. 왜 이들은 노골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지 않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라고 주장할까요? 아마 노골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죠.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걸 그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동성결혼,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양성평등을 비슷한 말이라, 이렇게 같은 말이라 하면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쓱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성평등 사회를 바꾸는데 합의하였다 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회의록을 읽어보고 저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쓰는지 이를 국민들과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개인적인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알고 있던 여러 기자들에게 열심히 알렸습니다. 우리 유명 메이저 기자들에게 막 알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답변이 잘 오던 기자들도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이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다르고 헌법성의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렇게 큰 일들이 개헌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간곡히 외쳐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누가 진짜 크레인이라도 올라가서 진짜 외치고 싶었던 마음이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3일 날 전국에서 모인 23명의 교수님들이 서울에 있는 해연동 성도교에 모여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교연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334개 대학교에 3,239명, 정말 많은 교수님들의 서명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불길같이 일어나서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동성애, 동성혼, 결혼의 합법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17년 8월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기론평 교수님과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을 못합니다. 금식 한 끼만 굶어도 저는 진짜 견디기 힘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간이나 단식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시작하는 2017년 8월 10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동반교연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을 만나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이렇게 다른데 지금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는 양성평등을 빼고 성평등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회 개헌특위위원장, 국회의원이시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헌법 개정안 그 내용 중에서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참석한 한 10여 명의 교수님들이 모두 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국회 개헌특위 사무실에 즉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난데 그게 헌법 개정 관련 국민 대토론의 설명 자료 있잖아. 그 안에 있는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꿔라. 그렇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면서 전화를 탁 끊으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받습니다. 자, 여러분 교수님들 요청처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다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왔긴 나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이게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개헌특위위원장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꿨다니까 어떻게 해요? 또 믿어야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8월 16일 날 많은 교수들과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하는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단식이 끝나는 8월 17일 날 그때는 이제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지막 이제 개헌특위 회의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국민 대토론회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배포할 헌법 개정 주요 의제라고 하는 그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제 최종 점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책자가 그 이전에도 몇 번 이제 버전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제작되어 나왔는데 그날 만들어진 책자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성평등이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꿔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개헌특위위원장이 바꾸라니까 다 바뀌어진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단식 농성을 마치는 바로 그날에 그 자료가 국민들에게 배포된다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개헌특위위원장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개헌특위위원장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 개헌특위위원들이 있는데 단독으로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개헌특위위원장조차도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줄 알고 속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우리 교수들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아니지. 우리가 국회가 헌법 개정하는데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은 아니야. 남녀 간의 평등을 이양하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본인이 확신했기 때문에 개헌특위위원장 직권으로 저는 바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위원회가 주최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열린 국민대토론에서 동방개헌의 많은 교수님들이 앞다투어 나가서 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이 개헌이 가당치나 하냐라고 막 진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개헌을 옹호하려고 나온 그 앞에 발제자들도 뭐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막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국 각 지역에서는 국민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3,000명, 광주에서는 2만 명이 모였어요. 심지어는 광주 금남로에 열린 큰 행사, 2만 명이 모인 큰 행사에서는 광주 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는 성평등 개헌은 절대 자기가 동의하지 않겠다. 광주 시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다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는 대전에서는 3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마 대전 시내에 대전이 생기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모두가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 당진, 충남의 많은 지역에서도 국민들이 나와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을 반대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전국 주요 도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대 토론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국회 이제 개헌위원 특위가 이제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성평등 개헌과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를 반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017년 가을에 국회 개헌특위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는 개헌안에 대하여 학술 토론회를 저희들이 좀 가지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그냥 뭐 외치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술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왜 부당한가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좀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토론회에 발제를 해줄 기독 법률가들을 좀 찾으러 다녔어요. 좀 유명하신 기독 법률가들을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저희들이 방문한 찾아뵙고 연락들이 많은 기독교 법률가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반대하는 그런 개헌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학술 의견을 내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학술 대회를 하는데 사회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사회조차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실망이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 분야의 해당 전문가 법률가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 개헌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학술 발표를 수차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3월에 1년 전이죠. 2017년 개헌하기 1년 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성평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술 포럼을 가졌고 또 성평등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구성된 헌법 개정 여성연대도 학술 토론을 갖추면서 헌법 개정에서 성평등이 들어가야 된다. 막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특이한 이 한국 젠더법학회가 있습니다. 그 젠더법학회에서도 성평등 학술 포럼을 하면서 이것을 헌법 개정 가운데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가부 산하에 이는 정부 단체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조차 성평등 개헌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성평등을 위해서 학술 토론회를 가졌고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성평등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개헌을 위해서 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를 위해서 학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학술 토론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걸 어떻게 반대 토론을 하는 전문가들을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이 토론회에 참석할 사람을 찾으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참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용감하고 귀한 법학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밝혀도 괜찮아요. 홍익대학 법대 엄선필 교수님이십니다. 홍익대 법대 학장이시면서 한국입법학회 회장이신 엄선필 교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발제하겠다. 헌법학이시니까 학문적인 그 또 있고 그리고 나서 엄선필 교수님이 나오시면서 또 엄선필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신 서울법대 헌법학 교수님 최대권 교수님도 적극 참여하셨어요. 이 최대권 교수님은 말이죠. 우리나라 법조인들 대부분 많은 법조인들의 서울대학 나온 법조인들의 스승이세요. 헌법에 대해서는 스승이세요. 이 최대권 교수님하고 엄선필 교수님이 앞장서서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학술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논문도 내고 사회도 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4일 국회에서 동성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학술 토론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은 이 동의할 수가 없죠.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짓의 정체를 알고 진실을 바로 알면 무엇을 지지해야 될지를 국민들은 잘 안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15일 전국
에 있는 교수님들 3,200여 명의 교수님들과 일반인들 79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다 하는 것을 국회에 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박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 개정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 동력을 잃게 되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헌법 개정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별도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개헌안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구성한 개헌팀 중 국민기본권 팀이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참 후에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청와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헌팀 안에 국민기본권 팀에서 그 안에서도 성평등 개헌을 하려고 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쪽지가 날라왔다 그럽니다. 청와대가 말할 때는 이번에 청와대 주체로 하는 개헌안에는 성평등 내용을 넣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성평등 내용이 들어가면은 강력한 국민의 저항이 부딪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국민기본권팀 개헌팀에서 그 말이 이제 쑥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신 교수님도 기독교인인데 저에게 그동안 성평등 개헌을 위해서 반대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정말 자기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만 국민들을 결코 속지 않으며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기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평등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저는 놀라운 일을 정말 의아하게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을 지원하는 강력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단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의아했습니다. 여성들이 왜 저렇게 동성애를 저렇게 적극 지지하고 옹호할까? 여성들과 동성애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련이 있을까? 저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2017년 2월에 구성된 개헌특위 기본권 부분 자문단 구성을 보면 전체 13명 중에 6명이 동성애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가반수죠. 심지어는 위원장조차도 지지하고 있으면서 그 6명 중에 6명이 성평등을 지지하는 6명 중에 5명이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여성 단체들이 이 성평등 개헌, 동성애 합법화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편향된 페미니스트들은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별을 나누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남녀 평등의 문제를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신체적 그 성별을 기반으로서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남녀 평등이 안 된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하고 차별은 거의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향된 페미니스트들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지 않고 사회학적 성, 젠더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나누어서 생물학적 성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편향된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들의 의도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 등은 우리가 함께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에 따라서 성별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그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것입니다. 유전학적으로도 XXXY로 다르고요. 신체적으로도 다르고요. 심리학적으로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하고
차별이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면은 남녀 평등이 온전한 완전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저는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 탈의실, 스포츠 경기 등에서 오히려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기는 그대로 두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 오히려 여성들을 좌절시키고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격투기 경기에 나가서 상대방 여성 선수의 두개골을 파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이런 면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단체들도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돼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 여성단체연합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대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되어야 된다. 자기들이 원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단체도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여성연대에서도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2017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제2차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양성평등이 다 성평등으로 바꾸려 돼 있고 심지어는 법에 의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실 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여가부 앞에 가서 이제 데모도 하고 이러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제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다음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 가서 이제 보고했던 자료들이 똑같은 내용을 문재인 정부에 가서 다시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다 그대로 바꿔서 제가 저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 바꿔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만약에 여성가족부 자기들 말대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면 굳이 저렇게 양성평등이 있던 말을 성평등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들의 거짓 전략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체제를 구축하려 합니다. 우선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다. 어느 전략을 가집니다. 또 아니면은 동성애자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평등히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언어 전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는 지금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과 같은 것을 만드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법과 제도가 일단 완성이 되면은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린아이 교육으로부터 이 사회체제 전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전략, 거짓 전략, 이것에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앞에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다 바꿔라.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양성평등 기본 계획이야. 왜 양성평등 기본 계획이냐? 법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만들어라 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성평등이에요. 정말 여성가족부는 이해가 안 되는 집단임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거기에 서기가 사무관을 만나서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을 좀 봐라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18년 한 해 지나서 6월 달에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양성평등 대신에 다 성평등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으로 넣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도 법무부가 여가부의 말을 들어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주장을 정말 참 영혼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2018년 그 무더운 여름에 가천 법무부 앞에서 우리 기름평 교수님과 함께 텐트 농성들을 하면서 NAP 국가 국민 기본 인권 기본 정책을 강력히 반대를 하고 8월 달에는 또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고 법무부의 NAP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 그에 많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또 정인으로 참석해서 동성애와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김준명 교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신 에이즈 코트 연구를 통해서 동성애 성관계하고 에이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전국적인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잘 발표했고 그것을 국정감사에서 또 정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8년 12월 달에 한동대학교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 몇 명이 다자성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등의 어떤 성적 지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매매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노동이라 그렇게 노동이다. 여성의 노동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불법 강연회를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그 강연회를 허용을 안 했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애들이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할 수 없이 이들을 징계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인권이다. 그렇게 옹호를 했고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이런 행동이 한동대학교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정말 동성애 이런 거 다 반대한다고 서약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집회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또 숭실대학교가 동성애 이제 신입생들을 위해서 이 동성애 단체들이 동성애 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숭실대학교가 침해했다라고 해서 고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편향된 이념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는 인권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정말 잘못된 인권이에요. 인권자 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기름평 교수님과 함께 한동대학교 일과 또 숭실대학교 일을 위해서 함께 삭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또 징계단 학생이 또 저하고 또 우리 몇몇 교수님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가 그 학생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알리는 대자보를 썼다고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랜 또 재판에 하면서 저와 우리 다른 한 분 교수님은 무혐의로 판결됐지만 거목 실장님은 벌금을 또 받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는 잘못됐으니까 징계를 철회해달라 그렇게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아주 재밌는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대학교가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동을 한 학생을 징계한 것은 정말 정당하다.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정당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상당히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다.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윤리가 포함해서 근본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사회에도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리가 없으면 이 인간 사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첫째는 윤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와 국민 사이에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물론 국민도 국가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나 세금을 내는 그런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가가 지켜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도 정말 지켜줘야 될 분명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들을 앞장서서 저는 이거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동생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이것을 처벌하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윤리는 국가와 국민이고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윤리입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부모 자식 간에 개입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잘못됐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권한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녀들이 집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부모들이 교과서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동성애를 인권이라 가르치고 공부에 집중해야 될 학생들에게 너희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가 현행은 법은 뭡니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사성애도 인권이요 동성애도 인권이고 다 인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소리만 외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만들어야 체계화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수들이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많은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견고한 학술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도 많은 학술적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분과를 구성을 해서 학술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이제 뭐 코로나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동방교연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학술 발표도 하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잘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되면서 좀 뭐랄까 이게 좀 중지가 된 면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는데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과제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들이 각 학문 분야별로 방별로 모여서 각종 다양한 대응 방안과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 오늘 강의를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여러분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동성애가 주장하는 거짓 인권, 거짓 평등,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짓 사상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동성애 행위는 인권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반대해서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동성애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동성애자의 잘못된 행동, 그것은 결코 인권이 될 수가 없고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가르치고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하는 비판과 반대는 누구를 미워해서 하는 혐오나 차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어느 프레임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과 사상 뒤에는 단순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거대한 거짓 사상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사상들은 아주 치밀한, 진짜 뒤에 뭔가 빅핸즈가 있습니다. 이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법과 제도를 아주 정밀하게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국회에도 지금 수없이 많은 법들이 올라와 있고 지금도 현재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바꾸려 하고 있고 한번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참 또 하나의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드러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미안해하거나 자신의 저장을 철회하거나 사과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후한무치 뻔뻔한 얼굴로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하고 멘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정당하게 생각하는 주장이라면 처음부터 정당하게 내세워서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인지 정책, 동성애와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 합법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도는 자신이 주도하는 의도를 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어 전술을 사용해서 숨기고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 유럽 다 전쟁 가운데 졌습니다. 그들은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열한, 총성만 없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더 치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방심할 수 없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활동가는 활동가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가 거짓 앞에 나타나면 거짓은 사라집니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차바 강의를 통해서 거짓 인권, 거짓 평등, 거짓 사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어진 이야기들, 지난 4,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숨어있는 거짓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가 진리편에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최한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으셨죠? 저는 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 5년간 우리 최한기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놓고 밤새워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한 사람의 교수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수들을 깨워내고, 그래서 5년 전 출범했던 여름에 출범했던 동성원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에 모인 연합은 정도 한 10명 남짓한 그런 교수님들을 하나님이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는 동성원 합법화를 추진하는 그 개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렇게 막아내시고, 또 수많은 그런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을 막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시며 점점 우리 반대하는 교회의 힘과 시민단체의 힘과 국민의 힘을 키워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추진하는 운동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시간을 두고 열매를 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보기 어려운 정말 교묘한 위장술로 점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깨어난 교수들과 성도들, 시민단체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그 양의 옷을 벗겨내고 이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깨어난 통치자들에 의해서 속지 않도록 막아오는 활동을 계속해 왔는지, 우리는 이 재한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수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학문과 연구 영역에서 동성원 합법화의 영역으로 지배되고 있는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 이것을 연구자들이 정말, 연구의 목적이 진리 탐구 아닙니까? 복음적인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서 진리의 이름으로 거짓이 들어온 것을 씻어내고 쫓아내는 이런 거룩한 학문 연구 활동이 대한민국의 교수 성도들에게, 연구자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전국의 교회의 교수님들, 연구자님들, 그리고 미래의 연구자들을 꿈꾸시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이 전쟁 정말 학문의 전쟁이고 그리고 진리의 전쟁입니다. 이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 영역과 담대히 싸우는 진리의 연구자들이, 진리의 교수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진리의 철장이 거짓의 질그릇을 깨트리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거짓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짓의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수많은 성교의 그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 우리 재한교 교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짓과 진리의 전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거짓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저희의 힘과 세력이 저쪽의 힘에 비해서, 거짓 세력에 비해서 아직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위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이 거짓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가는 한국교회와 국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간 뒤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녀들 절대 거짓의 음행에 오염되지 않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 대대를 살리는 이 거룩한 생명의 전쟁, 거짓과 죽음의 전쟁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유사차별금지법으로서 그 실체를 몰라 이 재정위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정의당뿐만 아니라 가장 역점을 두고 건강가정기본법을 막아서는데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전격적으로 지금 여가위의 소유의 심의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지금 반대 기자회견과 시위를 하고 수많은 교회의 복음적 성도들이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심의 과정에서 여당 안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추후 심의 일정을 잡은 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여가위의 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은 여가위의 국회의원들 이름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국회의원들 만나서 국회의원들을 목회자님들께서 만나서 집중 설득해 주시고 특히 새로운 여야의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야의 지도부가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앞두고 KBS에서 사유리의 사건을 놓고 비혼 커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꼭 동참해 주시고 여기 규탄 시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교육청에서 역시 지금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종합교육 막기 위한 학부모들의 텐트 농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길 교수님은 이 텐트 농성장을 찾아 같이 사실은 그 텐트에서 주무시면서 이 농성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교육 독재, 음행 독재, 교육 분야에서 막아서고 있는 복음적인 학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 주시거든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이요. 이상민 의원은 4월 말에 발의한다라는 공언을 했는데 4월 말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 되자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발의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서 많은 국회의원들 이상민 의원 발의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힘을 없이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이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엄중한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영태 목사님의 강의처럼 아직 만나지 못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직 만나지 않았거든 만나주시고 만난 국회의원인들이라도 여러분 거듭해서 만나주셔서 정말 국회 안에 깨어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이런 순종 어린 소통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안에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유사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거룩한 성벽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거룩한 성벽에 벽돌 하나를 놓는 그런 수고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이요.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문화작품 활동 시즌 If 패밀리 시즌2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촬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배우자와 또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필요한 재정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며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기도길보를 통해서 방영되는 이 기도회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를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강사분은 김영길 목사님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의 강의는 김영길 목사님은 군종으로 오래 계시다가 나오신 뒤에 이 군대 내의 동성애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깨우치시고 이 군대 내에 동성애를 금하는 한국의 거룩한 법이 있습니다. 군형법이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간의 동성 간의 성교를 금지시키는데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법 때문에 군대 내의 동성애가 그나마 억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헌으로 몰아 이 법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아주 집요한 노력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고 헌재의 결정 속에 이것이 위헌이라는 그래서 무효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수가 자꾸 늘어서 최종 헌재 결정에는 지금 한 표 차로 우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가 있는 것이 군대 내의 군형법 폐지 이슈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걸 막아서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김영길 목사님 여러분께 우리 정말 군대를 위해서 군대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지 우리 김영길 목사님 강의 통해서 듣고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실시간 시청해 주시고 또 널리 이렇게 시청을 권면해 주시기를 정말 호소드립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에 바쁘신 와중에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실시간 시청해 주신 전국의 241개 채널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정말 생명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기필코 진리의 편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전쟁 물러나지 않고 동참해 주시며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들 깨워 이 전쟁 꼭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 차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교회도 계속 차바 채널 공유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영기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수사회를 깨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 동성합법화와 차별금지법과 수많은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이 할 때마다 이 나라의 지성인들을 깨워오셨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영기 교수님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특히 연구자들과 교수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 통해서 주신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한국교회의 국민 성도들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새겨진 메시지가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깨어난 수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거룩한 연구작품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연구작품 속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담아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생성된 수많은 연구학술 작품들이 학술 논문들과 보고서들이 하나님 전 세계로 날아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 빛을 비추고 거룩의 진리로 오염된 그 땅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수님들 깨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